안녕하세요, 우 실장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영상으로 어떤 걸 남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시아나항공을 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월 14일부터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더 이상 아시아나 탑승 일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탑승이 1터미널로 들어가는 마지막 아시아나 비행이 될 것 같아요.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친혼집부터 합치는 딸내미를 보는 느낌이에요. 가서 구박은 안 당하고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징 서우드공항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OZ336편입니다. 비행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예요. 서우드공항은 원래 규모도 크지만 입구로 들어왔을 때 아래층까지 한눈에 보이게 오픈된 구조라 체감상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중국 국제항공이 유럽 미주 환승 티켓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고 있어서 입출국보다는 환승 수요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중앙에는 중국답게 거대한 FIDS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이 빼곡하게 떠 있어서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플 정도예요. 아시아나 카운터는 D 카운터고요. 336편 17시 30분 출발해서 인천에 20시 30분에 도착하는 편입니다. 주로 에어버스 321이나 321 네오 협동체 위주라 카운터는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3박 4일 있었는데 같이 간 친구 위탁수화물이 20kg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중국답게 여의주를 4마리용 뒤로 국제선 탑승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보안검색이 정말 빡빡한데요. 중요 부위를 제외하고 한 번씩은 꼭 터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중국 국제항공 에어 차이나의 허브공항답게 오후 시간대에는 주기장이 에어 차이나 항공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747은 꼭 90년대 비행기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도장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형기체도 저 도장을 입히면 조금 올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륙하는 비행기도 착륙하는 비행기도 대부분 에어 차이나입니다. 오늘 탈 기령 2년 된 까만 안경의 에어버스 321 네오가 보입니다. 아시아나는 이 기종을 19년 8월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한항공보다 먼저 투입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항공의 321 네오가 풀플랫 비즈니스석에 이코노미 좌석 사양까지 동급 최강 수준이라서 합병이와 아시아나의 321 네오들은 통합 진에어로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 탑승은 존별로 진행이 됐고요. 중국 지상진 직원들은 해당 존 탑승이 아니면 정말 칼같이 옆으로 보내더라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비상구석을 저는 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비상구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건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지만 그냥 만져봤다, 장난이다, 화장실인 줄 알았다, 정말 황당한 이유들을 대던데 대한항공에서만 최근 2년간 14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안전 문제라서 그동안은 벌금형도 없고 걸려도 10년 이하 징역형이라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이제는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주는 게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 321 네오 좌석 배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크게 다른 부분이 앞쪽 우등비즈 좌석이 8석이거나 12석이거나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뒤쪽은 이코노미 33배열로 좌석 모두 31에서 32인치 좌석 간격입니다. 맨 앞열과 비상구 23열은 엑스트라 레그룸으로 추가 요금이 필요한 좌석이에요. 제가 앉을 자리는 날개 옆 비상구 2개 중 앞쪽에 22K이고요. 비상구 상단에 10년 이하 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큼직하게 그것도 빨갛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더 하고 싶어지나 봐요. 레그룸은 말할 필요 없이 광활하고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곳에 유사시 비상구 작동법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22열은 앞뒤가 모두 비상구 통로라서 좌석 리클라인이 되지 않고 앞좌석 트레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앞좌석 트레이에 개인 디바이스 거치대와 트레이는 팔걸이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팔걸이 안쪽에서 나오는 테이블에 개인 디바이스 거치대도 있습니다. 23열은 리클라인이 가능해서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으로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상시에는 이 창문 밖에 보이는 화살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열 좌석은 바로 뒤가 비상구 좌석이기 때문에 역시 리클라인이 되지 않아요. 간혹 SNS에 외항사 탈 때 비상구석 받는 팁으로 영어 가능하다고 해라 같은 게 뜨던데 이런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한숨이 좀 나옵니다. 비상구 좌석은 승무원들을 도와서 승객을 탈출시켜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고요.
비상구 좌석 고객에게 행동 요령을 브리핑하는 게 승무원의 듀티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로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걸 녹음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좌석으로 넘어갈게요. 케이블 충전 단자도 다른 좌석에는 앞좌석 뒤에 붙어 있어서 꽂으실 수 있지만 비상구석에는 좌석 하단부에 콘센트와 함께 비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모니터로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이 돼요. 총 8개의 비상 탈출문 중 날개 옆 4개는 비상구석 승객의 몫이죠. 공항과 시내 불빛에 괜히 감성 치이는 야간 이륙입니다.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when we take off soo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순환고대에 오르고 기내식 나오기 전에 화장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특별한 건 없고 깔끔해요. 737 맥스보다는 약간은 넓어서 다리가 변기에 닿을까 조마조마하진 않습니다. 월요일 저녁 귀국편인데도 23년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들을 제외하고는 이코노미 만석입니다. 음료와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메뉴 선택 없이 통일로 도시락 박스로 나눠주세요. 기내식은 밥에 고추장 소스 비비면 옆에 어떤 메뉴가 나오든 다 커버 가능합니다. 외항사 탈 때 휴대용 고추장 튜브 갖고 타는 이유기도 해요. 받자마자 싹싹 비벼서 다 먹고 정리했더니 옆자리에서 잘 먹는다고 놀라더라고요. 순환고도에서 화장실 한번 가고 기내식 먹고 치우면 바로 착륙방송이 나옵니다. Please return your seat back, device holder, and turn them upright. Also, please go faste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We will not be ending our duty-free sales to premium full landing. 착륙할게요. (1터미널로) 하게 하는 마지막 아시아나 비행. 토끼기 1터미널에 주기된 아시아나 비행기들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에어버스 350과 스타 얼라이언스 도장의 777을 옆으로 하고 주기합니다. 이제 1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국적기는 LCC들만 남겠네요. 2터미널로 이전한 이후에도 아시아나로 당분간은 운행을 하겠지만 도박받지 말고 운항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몇 개 안 되는 영상들 올렸음에도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새해에 더 다양한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